펀더리의 민동필입니다. 오늘 요번에는 이 깨달음과 지혜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올렸던 이 이야기가 깨달음에도 종류가 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혜와 깨달음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제가 후에는 지혜를 쌓는 공부 방법에 대한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는 하겠지만, 이제 그 전에 이렇게 짧은 비디오로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깨달음의 종류를 이야기를 할 때, 인간이 가진 두뇌의 영역에서의 깨달음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이제 그 이야기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제 요번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하나의 개념을 깨닫는 순간에 공부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중력이 무엇인가 라고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냥 중력은 중력이다를 알고 있는 것과 확연하게 이게 중력이구나를 뚜렷하게 아는 거는 천지차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알기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중력을 나타내는 공식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공식에 있는 것들이 무엇이 왜 들어갔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리 시험 문제가 이렇게 꼬아놓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풀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보통 이 시험이나 이런 거를 볼 때 공부하기가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스스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음이 없이 그냥 주어진 상태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상에 접해 오잖아요. 일상생활로 이제 적용이 되면 깨달음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요. 예전에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은 유튜브에서 내린 그 강의들 중에 하나가 있었지만은, 제가 예전에 콜롬비아 대학, 뉴욕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 저는 의대 건물에 있었습니다. 의대 건물 생화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의대 건물에서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한 테크니션이 함께 일했었는데, 이 친구가 후에는 제가 떠날 때쯤에는 이제 콜롬비아 대학 박사과정을 들어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친구가 덩치도 굉장히 우락부락하다 그러죠. 굉장히 크고 운동도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단단한 친구인데다가 딱 보면은 성격이 굉장히 거칠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겉모습으로 딱 봤을 때.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그 친구를 이렇게 딱 보면은 어쩌면 굉장히 짜증 같은 것도 안 내고, 성격이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차근차근하면서 뭔가를 물어보거나 그래도 화를 내지 않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거 왜 안 돼? 그러면서 막 책상을 두들길 만한 일도 그런 거 없이 이제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없이 접근을 하길래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한테. 야, 너는 겉에서 이렇게 볼 때는 성격이 굉장히 거칠고, 이게 또 그 친구도 금요일 저녁 때만 되면은 아예 그냥 술을 밤새도록 마실 정도로 그런 이제 친구인데다가 그러니까 외향적이라는 친구죠. 그런 친구인데, 그런 외향적인 사람 치고는 너는 참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을 때도 그렇고 짜증내는 것도 없고 성격이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너도 이런 성격이었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자기도 이 콜롬비아 대학 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거칠고 또 짜증도 많이 내고 화도 내고 막 이런 그런 성격이었답니다.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있었던 보스죠. 이제 저희 교수가 어떤 친한 사람들이 이제 몇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스승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몇 있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제가 있을 때 이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벨상 후보까지 계속 갔다가 몇 년을 이제 같은 일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노벨상 분야 후보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진 사람, 이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친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그 보스의
그 스승인 셈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봤더니 이 택이 하는 말입니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류가 좀 있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옆에서 봤더니 어떠냐면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학부생이든 누구든 물어보고 그러면은 학생들한테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항상 그 학생이 이해 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모든 것을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고, 그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이언티스트로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렇고, 뭐 저도 이거는 경험을 직접 한 거니까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감정 기복 없이, 뭐 개인 생활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침착하게 하나하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면서 자기의 이유를 그 아주 충분히 상대방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더니 그 이 택이 하는 말이 저런 것이 과연 저렇게 그 어떤 상위 계층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거를 보고 그렇게 이제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럴 것이다 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자기 성격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도 지금은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지금은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게 이제 몸에 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사람의 성격까지도 마음대로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내가 무엇에 대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역할을 미칠지를 확실하게 내가 깨닫는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내 성격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깨달음은 공부에 있어서 내 인생을 조금씩 바꿔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그 깨달아서 바꿔가는 그런 하나의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학교 공부와 다르지가 않아서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주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깨닫고 나서 움직이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혜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좀 극적인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음주운전 하면 안 돼,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지, 술 먹고 싸우면 안 돼, 술 먹고 성폭행하면 안 돼, 다 아는데 술만 들어가면은 획 돌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걸렸어요. 걸리고 났더니 이제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 돈이 깨닫게 해주죠. 벌금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뭐 벌점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가서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생활이 귀찮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확실하게 깨달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음주운전을 안 하겠어. 이거는 깨달아서 안 하는 거죠. 예. 어쨌든 그게 경험으로 왔기 때문에, 물론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전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하면은 뭐 벌금도 얼마가 내고 얼마도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내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도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나는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제 깨닫고 나서, 그 상황을 뚜렷하게 보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들 그 정치인들이 권력을 갖거나 이러면은 밖에 나가서 그걸 휘두르고 그러다가 사고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어느 순간에 내가 동물적인 본능을 휘둘러도 되겠다, 내가 권력이다, 뭐 명예다, 지식이다, 이런 것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휘둘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종교 지도자들처럼요, 폭행하고 뭐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순간에 그것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그 이성적으로 사고했던 그 깨달음들은 한 번에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깨닫는다는 거는 이렇게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혜는 뭔가? 후에 가서 이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제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할 텐데, 그 전에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혜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음주운전을 하겠다라고 하거나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갈등을 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원하는 겁니다. 차를 집에 가져가서 내일 써야지. 또는 다른 사람들 불렀을 때 돈이 더 들어가는데, 한국에는 대리운전이 있다 그러죠. 여기는 뭐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하려고 했더니 돈도 들어가고, 또 이 차를 또 어떻게 몰지도 모르니까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 내가 그냥 몰고 가면서 그냥 어쩌면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했더니 사람도 많고 붐비고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하기 귀찮아. 내가 원하는 거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잔뜩 깔려 있다는 거죠. 그 결정을 내리는 그 바탕에서. 그래서 거기서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죠. 자, 그런데 지혜는요, 이게 그거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뭐냐면은 이유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차를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 뭐 내일 아침에 그럼 회사 갈 때 내가 아니면 뭐 어디 갈지 저거 할 때 내가 그럼 차를 끌고 가야 될까? 아니, 그럼 난 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될 텐데. 내가 차를 가져가야 된다 만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것들을 내 근원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게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 근본 바탕을 보고 나서 그것들을 이유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화를 냈다 그러면 화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 내려가서 그 근본 바탕에 있는 거를 보고, 그럼 화날 이유가 없었네를 찾아놓고, 또 기뻐한다, 행복하다 라고 하는 것,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것도 찾아놓고, 결국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착각하고 있는, 지금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이런 걸로 해서부터 받은 거라면, 그런 거라면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다른 사람을 통한 깨달음 있죠? 이런 걸 가지고서는 내가 깨달았는데 그게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온 거라면, 이거는 행복감이 결국은 내가 만든 행복감이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얻은 거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면서, 그러면 이런 행복감조차도 사실상은 행복감이라고 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렇게 스스로가 그 이유, 내가 기뻐했던 이유, 내가 슬퍼했던 이유, 내가 짜증냈던 이유, 내가 뭐를 하고 싶어 해서 원했던 것, 또 내가 싫어했던 것들에 대한 그 근본 바탕을 찾아서 그 이유들을 지어가는 것이 지혜의 과정, 지혜의 공부에서 하는 그 공부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깨달음이라고 뭐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 사고력에 관계된 데서 오는 깨달음과 지혜에서 오는 내가 가진 그 원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것의 근본 바탕을 보고 이유를 지어가는 것,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앞에서 깨달음만 가지고는 이 지혜의 영역까지 들어오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하지만 깨달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적어도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삶의 자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는 뭐 지혜에 관한 이야기는 아마 요거 말고는 이제 한참 후에 나올 것 같고요. 당분간은 사고력에 관한 그런 걸로 계속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